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인데 어쨌든 세 가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왕에 식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로만 사실은 식량 안보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수단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모작이 가능한 분질미가 제가 사실 청장할 때 처음으로 등록이 됐고 지금 일본에 특허 등록이 돼 있고 왜냐하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중국에도 출원이 돼 있어요. 우리 국내는 물론 등록돼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이 모내기 적기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밀을 수확을 해도 밀은 보통 6월 중순에 수확하잖아요. 옛날엔 이모작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기존 모내기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모내기는 뭐 5월 말이면 거의 6월 상수이면 거의 다 끝나니까. 근데 그런 품종이 나왔고 그래서 정부가 좌우간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모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식량 작업률을 높이는 방법은 땅이 요것만 해요. 1인당 대한민국 5천만이 90평밖에 없어요. 90평에다가 벼도 기르고 감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식량 작업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가 1인당 농지 면적을 따지면 90평밖에 안 돼요. 우리 단독주택 면적만큼도 안 돼요.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작업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2번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 직불제도 엄청 센 거 넣을 거고 밀에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기업하고 전부 지금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면 이걸 뭐 밀가루를 대체하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에 가지고 있는 종자는 100헥타 정도 되는데 계약한 면적이 43헥타래요. 제가 지명되고 난 바로 그날 내려가서 저는 그 품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챙겼어요. 그래서 바로 장관도 되지 않은 사람이 TF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정말 그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던 식량 작업률을 처음으로 높일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농촌이 엄청나게 고령화되어 있죠. 젊은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통계 잡히는 거는 12,400가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을 내세우고 뒤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2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들 플러스 밖에서 농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성공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충분히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디어는 있고 도시에 눈높이는 있는데 땅도 없어 돈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집도 없어 시골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게 정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다. 얼마든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농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하는데 그게 맨 먼저 융복합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농업이에요. 우리 농업 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고 우리 농업인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만 잡아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하고 협력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50여 년 동안 성장 일변도로 오면서 농지도 많이 줄어들고 마을 주변에 저 시골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좋던 평지에 숲이 있었는데 전 성안입니다. 성안의 국립정축원 바로 서쪽 동네인데 식량이 부족하다고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들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나마 있는 데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게 구조가 옛날에 그 개천도 있고 산도 있고 마을도 있고 이 아름다운 산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공장 들어와 축사 들어와 막 엉터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없는 농업이 없듯이
우리 국민 없는 농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 없는 농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제일 부러운 게 도시가 부럽지 않잖아요. 도시 주변에 농촌이 얼마나 부럽고 깨끗하고 잘 살고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산과 강과 들판과 균형을 맞추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도시 인프라 세계 1위예요. IT 인프라 세계 1위예요. 누가 뭐래도. 그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20, 30분 가면 농촌입니다. 그 지역을 정말 세계 사람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농촌 공간계획법이라고 내놓는데 쉽게 말하면 난개발 못하게 하고 기존 난개발돼 있는 거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부라는 게 농림부 예산만이 아니고 각 부처 관련된 농촌하고 관련된 부처가 10여 개 부처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재원을 농촌에 투입할 때 그 공간계획법에 따라서 조닝을 해놓은 데다가 투자를 하자 이거죠. 복지부는 복지타운에다가 투자를 하고 다만 그 공간계획을 누가 하느냐? 장관이 안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에 명시할 거예요. 시장 군수가 우리 지역을 제일 잘하는 시장 군수가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가꾸겠다. 그래 놓으면 추후에 정부의 각종 지원이 그 소팅이 되어 있는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축사는 이쪽으로 좀 몰았으면 좋겠다. 이쪽은 관광벨트 했으면 좋겠다. 이쪽은 농촌 사람들 좀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타운 같은 거 같이 산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기능이 집합되어 있는 그래서 딱 조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법을 제정을 할 거고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꼭 제가 언제까지 장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그동안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말을 뭔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전국 각지에서 본인들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열정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에 우리가 싸울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방향이 정해지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 발전시키는데 한 발짝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역할을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